박근혜 정권의 크나큰 실책 가운데 하나이자 박 전 대통령이 파면까지 이르게 된 그 바탕에는 사실 세월호에 대한 미숙한 대처가 한 몫을 차지했죠. 결국 파면으로 인해서 조기 대선이 치러졌으니까 이 세월호 유가족들에게는 이번 대선 특히나 더 남다를 겁니다. 예. 어떤 바람으로 새 대통령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이번에는 세월호 희생자 단원고 김유민 양의 아버지 김영호 씨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유민 아빠입니다. 예, 19대 대선 투표는 당연히 하셨을 테고. 네, 예. 투표하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 드셨을 것 같아요. 만약 유민이가 살아 있었다면은 이게 첫 투표 아니었습니까? 네. 어떤 느낌이셨어요? 유민이가 만약 살아있었다면 자랑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고요. 아빠, 나 이제 투표한다. 이런 것도 생각이 나고. 예. 또 유민이가 이제 친구들이 처음 하는 투표라서 예. 살아있는 지금 단원고 아이들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유민 친구들은 설레이고 좋아서 막 투표장을 갔을 걸 생각하니까 아침부터 어제 아침부터 눈물이 좀 났어요. 더 보고 싶고 그리워졌죠. 그래요. 유민이의 바람을 아마 담아서 아버님이 대신 투표를 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어젯밤에는 광화문에서 직접 나가셨다고요? 네, 어제 결과가 전심 때쯤 되니까 너무 막 초조함 때문에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고요. 어허. 그래서 광화문으로 낮에 가서 예. 새벽에 예. 2시 정도 왔죠. 와서 또 잠을 이룰 수가 없고 예. 또 마지막 개표 방송 당선 확정이라고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불안하더라고요. 아하. 누가 되나 불안해서 세월호를 살릴 사람이 될까? 이거 진실을 밝힐 사람이 네. 될까? 궁금해서 그냥 낮부터 달려가셨군요. 광화문으로. 예. 그래.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광화문으로 와서 국민들께 인사를 하면서 첫 인사였는데 노란 리본을 달고 나왔는데 평소보다 더 큰 걸 가슴에 달고 무대에 서더라고요. 그거 보면서는 유민 아버님은 어떠셨나 모르겠어요. 확실히 이제 서더라고요. 그걸 딱 보고 나서 어제는 더 큰 걸 달고 나오시는 거 보니까 세월호에 대해서 그동안 저희하고 약속했던 특별법 제정하고 제2의 특조위 이제 제정하고 더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는 말이 예. 이제는 신뢰가 느껴지더라고요. 어제 딱 보는 순간. 그러고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유민 아버님이 인연이 좀 있으세요. 세월호 사고가 나던 그 해에 광화문에서 단식을 오래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46일간 계속 하셨는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와서 동조 단식을 좀 했었죠. 예. 그게 며칠 동안 같이 단식하셨어요? 네, 9일 동안 했었죠. 9일 동안. 네. 근데 이번 대선 기간 동안에 어떤 의혹이 제기됐냐면은 네. 동조 단식 당시에 그러니까 문재인 의원의 정치자금 사용 내역을 보니까 동조 단식 당시에 문당선인의 그 정치자금 사용 내역을 보니까 단식 기간인데도 식비를 지출했더라. 그러니까 혹시 남모르게 어디 가가지고 식사를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사실은 이제 경제 후보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이거 좀 알고 계세요? 그 당시 기억나세요? 저는 이제 그 옆에서 계속 지켜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예, 어떻게 된 건가요? 원래는 첫날 이제 문재인 이제 대통령께서 단식하러 오셨을 때, 저를 만류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단식 중단해라. 이러다 정말로 진짜 죽는다. 예. 그런데 제 고집이 또 있고 또 특별법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 이렇게 계속 싸우다 멈추면 안 된다. 특별법 제정 안 될 수가 있다 해서 제가 안 한다는 고집을 피우다 보니까 그런 유민학 중단할 때까지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해서 같이 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식을 하려고 마음 먹고 왔던 건 아닌데 네, 저를 말리러 왔다가.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옆에서 그럼 하십시오. 그때 당시 이제 의원님이었으니까 그럼 하십시오 의원님 하고 이제 시작이 됐던 건데 예. 그래서 하루 이틀 계속 이제 광화문에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물하고 소금 제가 먹고 있었잖아요. 예. 물하고 소금만 드시고서 계속 옆에 있었던 거예요. 잠도 같이 자고. 그러면 식비가 지출됐다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 누가 쓴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당시에 그 이제 비서관이나 보좌진들이 많이 오셨거든요. 그분들이 썼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22일 날 실려 갔죠. 40일째 되는 날 정원에 실려 갔는데 당시에 이제 의원님께서
병원까지 계속 지켜주시러 온 거예요, 병원에서. 이제 제가 또 안타깝고 또 어떻게 될까봐. 그래서 병원에 가면은 조그마한 이제 의자가 있어요, 한쪽에. 예. 그냥 가서 편안하게 누워서 쉬고 계시면 될 텐데, 굳이 저를 지켜주겠다고 대기하고 있다가 이틀 동안, 그때 이제 3일째니까, 3일째 배가 고프니까 지쳐가지고 의자에서 그냥 그대로 쓰러져 주무시고, 그런 걸 내가 직접 봐왔고, 또 예. 병원에서 계속 거의 다 이제 저를 지켜준다고 옆에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일 알죠, 명확하게. 그렇군요. 계속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식비 지출이니 이거는 결국 가짜 뉴스네요. 네, 그렇죠. 지금 그나저나 워낙 대선 이슈가 크다 보니까 세월호, 무트로 올려진 세월호가 어떻게 수색이 되고 있는 건지 이 뉴스가 좀 묻혀 있습니다. 이거 어떤 상황인가요? 세월호 인양은 지금 처음이나 수면 위로 이제 올라왔을 때나 지금이나 별다른 게 없어요. 그리고 세월호 인양 초기 발표했을 때 예. 그때도 저희 세월호 유가족들이 배제가 돼 있었어요, 항시. 특조위 또 만약에 배제가 돼 있었는 상태였고, 선체 조사 여기 지금 발족이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선체 조사위에다만 저희가 이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돼버렸어요. 거기에다 의견 제시하고 같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실종자 가족들도 그렇고? 지금 선체 조사위가 국민들이 알기에는 발족이 돼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지금 거기에 계시니까, 목표에 계시니까. 그렇죠. 그러나 조사관들도 임명이 안 돼 있는 상태고, 지금 예산도 안 나왔어요. 한 2달 정도 통과는 됐지만 거기에 대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멈춰 있는 거군요, 그 상황에서. 네, 그래서 신속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건 없어요. 그리고 저희 가족들이 오히려 기자님들한테 많이 물어봐요. 목포의 이제 상황이라든지 또 배 안에 정보, 해수부의 정보, 지금 상하이 셀비지의 정보, 작업 정보라든지 이런 거는 뉴스를 통해서 저희가 많이 접하고 있어요. 유가족은 그냥 오로지 그냥 지켜보는 거 그냥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대선에 묻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묻혔었네요, 그동안. 네. 예, 이제 대선 끝났으니까 뭔가 새 대통령, 새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수색 작업도 좀 해주고 또 7시간의 진실도 좀 밝혀주고 여러 가지로 바라는 게 많으실 텐데 네. 특히 7시간 관련해서는 황교안 대행이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해서 봉인을 한 상태입니다. 네네네.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봉인 해제해야 된다고 이제 공약 중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봉인은 당연히 이제 세월호 7시간에 대한 거는 해제할 거고요. 세월호 참사의 또 진실을 꼭 밝혀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정말로 힘들게 버텨왔던 것들이 위로가 된 느낌이에요. 희망이 보이니까. 네. 지금 대통령한테 요모조모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 해주긴 하셨지만 끝으로 이 얘기는 꼭 해야겠다. 남아있으면 하십시오.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당연히 부탁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모든 국민이 생명이 존중받고 또 안전한 사회에 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문재인 의원님을 믿냐라는 예를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믿으세요, 신뢰하세요, 이런 얘기.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광화문 광장에서 저하고 단식을 하면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힘쓰셨던 것들이 정치쇼가 아니었다는 것을 유가족들과 저희 아픈 사람들 꼭 약속을 지켜주시고 신뢰를 주셔서 국민들께 증명해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아버님 어제 밤잠 못 주무신 것 같은데 이제 좀 주무시고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좋은 대통령으로 5년간 대한민국을 성공적으로 이끌기를 저도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세월호. 근데 굳이 저를 지켜주겠다고 대기하고 있다가 이틀 동안, 그때 이제 3일째니까 3일째 배가 고프니까 지쳐가지고 의자에서 그냥 그대로 쓰러져 주무시고, 그런 걸 내가 직접 봐왔고, 또 병원에서 계속 거의 다 이제 저를 지켜준다고 옆에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일 알죠, 명확하게. 그렇군요. 계속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식비 지출이니 이거는 결국 가짜 뉴스네요. 네, 그렇죠. 지금 그나저나 워낙 대선 이슈가 크다 보니까 세월호, 무트로 올려진 세월호가 어떻게 수색이 되고 있는 건지 이 뉴스가 좀 묻혀 있습니다. 이거 어떤 상황인가요? 세월호 인양은 지금 처음이나 수면 위로 이제 올라왔을 때나 지금이나 별다른 게 없어요. 그리고 세월호 인양 초기 발표했을 때
그때도 뭐 저희 세월호 유가족들이 배제가 돼 있었어요, 항시. 뭐 특조위도 만약에 배제가 돼 있었는 상태였고, 선체 조사, 여기 지금 발족이 됐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선체 조사위에다만 저희가 이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돼버렸어요. 아, 거기에다 의견 제시하고 같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실종자 가족들도 그렇고? 지금 선체 조사위가 국민들이 알기에는 발족이 돼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박근혜 정권의 크나큰 실책 가운데 하나이자 박 전 대통령이 파면까지 이르게 된 그 바탕에는 사실 세월호에 대한 미숙한 대처가 한 몫을 차지했죠. 결국 파면으로 인해서 조기 대선이 치러졌으니까 이 세월호 유가족들에게는 이번 대선 특히나 더 남다를 겁니다. 예. 어떤 바람으로 새 대통령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이번에는 세월호 희생자 단원고 김유민 양의 아버지 김영호 씨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유민 아빠입니다. 예, 19대 대선 투표는 당연히 하셨을 테고. 네, 예. 투표하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 드셨을 것 같아요. 만약 유민이가 살아 있었다면은 이게 첫 투표 아니었습니까? 네. 어떤 느낌이셨어요? 뭐 유민이가 만약 살아있었다면 자랑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고요. 아빠 나 이제 투표한다 막 이런 것도 생각이 나고. 예. 또 유민이가 이제 친구들이 처음 하는 투표라서 예. 살아있는 지금 단원고 아이들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유민 친구들은 설레이고 좋아서 막 투표장도 갔을 걸 생각하니까 아침부터 어제 아침부터 눈물이 좀 났어요. 더 보고 싶고 그리워졌죠. 뭐. 그래요. 유민이의 바램을 아마 담아서 아버님이 대신 투표를 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어젯밤에는 광화문에서 직접 나가셨다고요? 네, 어제 결과가 점심 때쯤 되니까 너무 막 초조함 때문에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광화문으로 낮에 가서 예. 새벽에 예. 2시 정도 왔죠. 와서 또 잠을 이룰 수가 없고 예. 또 마지막 개표 방송 당선 확정이라고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불안하더라고요. 아하. 누가 되나 불안해서 세월호를 살릴 사람이 될까? 이거 진실을 밝힐 사람이 네. 될까? 궁금해서 그냥 낮부터 달려가셨군요. 광화문으로. 예. 그래.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광화문으로 와서 국민들께 인사를 하면서 첫 인사였는데 노란 리본을 달고 나왔는데 평소보다 더 큰 걸 가슴에 달고 무대에 서더라고요. 그거 보면서는 유민 아버님은 어떠셨나 모르겠어요. 확실히 이제 서더라고요. 그걸 딱 보고 나서 어제는 더 큰 걸 달고 나오시는 거 보니까 세월호에 대해서 그동안 저희하고 약속했던 뭐 특별법 제정하고 제2의 특조위 이제 제정하고 더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는 말이 예. 이제는 신뢰가 느껴지더라고요. 어제 딱 그런 순간. 그러고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유민 아버님이 인연이 좀 있으세요. 세월호 사고가 나던 그 해에 광화문에서 단식을 오래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46일간 계속 하셨는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와서 동조 단식을 좀 했었죠. 예. 그게 며칠 동안 같이 단식하셨어요? 네, 9일 동안 했었죠. 9일 동안. 네. 근데 이번 대선 기간 동안에 어떤 의혹이 제기됐냐면은 네. 동조 단식 당시에 그러니까 문재인 의원의 정치자금 사용 내역을 보니까 동조 단식 당시에 문당선인의 그 정치자금 사용 내역을 보니까 단식 기간인데도 식비를 지출했더라. 그러니까 혹시 남모르게 어디 가가지고 식사를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사실은 이제 경쟁 후보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이거 좀 알고 계세요? 그 당시 기억나세요? 저는 이제 그 옆에서 계속 지켜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예, 어떻게 된 건가요? 원래는 첫날 이제 문재인 이제 대통령께서 단식하러 오셨을 때, 저를 만류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단식 중단해라. 이러다 정말로 진짜 죽는다. 예. 그런데 제 고집이 또 있고 또 특별법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 이렇게 계속 싸우다 멈추면 안 된다. 특별법 제정 안 될 수가 있다 해서 제가 안 한다는 고집을 피우다 보니까 그런 유민학 중단할 때까지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해서 같이 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식을 하려고 마음 먹고 왔던 건 아닌데 네, 저를 말리러 왔다가.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옆에서 그럼 하십시오. 그때 당시 이제 의원님이었으니까 그럼 하십시오 의원님 하고 이제 시작이 됐던 건데 예. 그래서 하루 이틀 계속 이제 광화문에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물하고 소금 제가 먹고 있었잖아요. 예, 예. 물하고 소금만 드시고서 계속 옆에 있었던 거예요. 잠도 같이 자고. 같이. 그러면 식비가 지출됐다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 누가 쓴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당시에 예. 그 이제 비서관이나 보좌진들이 많이 오셨거든요. 그분들이 썼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22일 날 실려 갔죠. 예, 예. 40일째 되는 날 병원에 실려 갔는데 당시에 이제 의원님께서 병원까지 계속 지켜주시러 온 거예요. 병원에서. 이제 제가 또 안타깝고 또 어떻게 될까봐. 그래서 병원에 가면은 조그마한 이제 의자가 있어요. 한쪽에. 예. 그냥 가서 편안하게 누워서 쉬고 계시면 될